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와 시대 정신 이제 마지막 회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좀 불편해서요. 자, 문화와 시대 정신에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음양오행인데 고대의 사유 체계에서 이제 오늘 고대의 사유 체계에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쭉 왔죠. 상수도 있고 음양도 있고 사상도 있고 팔계도 있고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왜 음양오행이 중요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혹시 이제 유학이나 성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지문은 실어 놓지 않았는데 유학이나 성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성리학을 만들었던 주자가 모든 만물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졌냐?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양오행화 생만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동양에 있어서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음양오행의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거를 이제 그 음양오행 그 문화와 시대 정신을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동안 쭉 했던 거 이제 강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거나 약간 개념을 혼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다시 음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배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자, 음양이라고 제가 한글로 쓰고 한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식 수준이 낮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음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문자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이용해서 금요름, 변양 해서 음양은 자연을 이해하는 상대적 자연 철학의 개념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음양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바뀌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늘도 말하자면은 오늘도 해가 떴지만 내일도 해가 떴고요. 수천 년 전에도 해가 떴습니다. 달도 떴고요. 그거는 해와 달이 뜨고 변화하면서 항상 변화가 이루어졌죠. 저를 보시는 저는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윤여덕이라고 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윤여덕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태까지 계속 살아온 거죠. 그러면 어느 때의 윤여덕이 진짜 윤여덕인가? 그러니까 10대가 있을 거고 20대가 있었을 거고 30대가 있을 거고 40대 나이가 들으면서요. 그때 윤여덕은 언제 때의 윤여덕이 윤여덕입니까? 그거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30대에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습으로. 그 20대 30대 40대의 모습은 누군가의 상으로 머릿속에 기억될 뿐입니다.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진이라는 기술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돌 사진이나 백일 사진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백일 사진이나 돌 사진을 보고 그 자신이 그때의 사진과 지금의 나하고 어떤 게 진짜 나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자연 철학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예요. 이런 모든 거, 남자, 여자, 아니면 높다, 낮다, 왼쪽, 오른쪽이다, 아니다, 바뀌다, 이런 모든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걸로 단정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양과 음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부호지. 그래서 짝대기를 이렇게 거놓고 하나는 쭉, 하나는 갈라지게 해서 음양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음은 여자고 남자가 되고 동물 같으면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고 그쵸? 그리고 양지가 있으면은 음지가 있고 볕이 들면은 안 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은 달은 안 보이죠? 근데 달이 안 뜬 적은 없죠.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안 보였을 뿐이죠. 해가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해가 졌다라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부호로 모든 자연 또는 우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딱 대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냐면은 남녀 내지는 수컷과 암수컷이 만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무성생식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성생식이라는 거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유행을 했고요. 동양에서는 기타 등등의 질병이 있죠. 그 질병의 원인이 바이러스 내지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험했죠. 우리 육안으로는 바이러스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은 지금은 마스크를 벗었지만 마스크를 다 쓴 거죠. 전 세계 인구가. 왜?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는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바이러스는 암수가 있어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무성생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더 잘 아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 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어딘가에 가서 말하자면은 같이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게. 자, 그거를 음과 양이라는 이런 문자가 하나도 없었을 때 대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자연, 우주 아니면 인간 삶 이런 거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자, 음양을 넘어서요. 이제 가면은 총정리입니다. 또 한 번 할게요. 양은 이제 문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소존체라고 그럽니다. 지금의 이런 거는 해서체 이런데 이건 소존인데 상형 문자와 지금에 쓰는 한자의 중간 단계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의 체계입니다. 소존체가. 그러니까 원래 뜻을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소존체를 배우면은 한자를 이해하기 쉬운데 한자도 안 배우는데 누가 요즘 소존체를 배우겠습니까? 자, 그거를 이제 음양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일음, 일양, 지이, 도. 뭐야? 음과 양이 한 번씩 변화한다. 그런 거는 음과 양이 하나의 하나의 양이 합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 대한 해석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니까 이게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이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게 만들어진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최소한 동북아 문명권에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유와 인식의 세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빼놓고는 동북아의 어떤 사유 체계를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음양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한 거고요. 음양만 할 게 아니라 이 음양으로 이루어져서 어딘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도, 낙서라고 해요. 뒤에 다음 시간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는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그냥 하도, 낙서를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하, 낙수에서 도서예요. 도서라는 게 지금의 우리 도서관의 원형이 되는 거죠. 우리 도서관 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림과 글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갖고 도서관을 안 가도 되죠? 전자책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걸 보면은 두 가지에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음과 양으로만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표시했냐? 흑과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표시했죠.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하얀 거는 하나. 그죠? 그 다음에 검은 거는 2개. 하얀 거는 3개. 검은 거는 4개. 하얀 거는 5개. 검은 거는 6개. 7개. 8개. 9개는 하얀 거. 10개는 검은 거. 에서 뭔가를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거를 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검은 거, 하얀 거를 표시한 거는 음양이에요. 그거를 양수, 음수라고 하죠. 그 양수, 음수예요. 수에도 음양을 더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표시한 거예요. 이게 오픈 강의고 대화 강의면은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양을 통해서 수를 가지고 대입한 다음에 공간의 개념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통 문제 말하면 동서 뭐죠? 북, 남부 거꾸로 갑니다. 이게 개념이 지금 근대 서양 문화하고 합쳐지면서 방위의 개념이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하도고 요거는 낙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낙서인데 여기도 똑같죠. 왜냐면은 하얀 거와 검정색으로 표현해 있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요거는 뭘까요? 이게 개념이. 아주 이게 하도 낙서를 이해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낙서는 이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말하자면 우주나 자연에 이해하는데 음양의 개념을 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에서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아주 큰 뜻으로 그게 하도와 낙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음양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마의 등어리에 하고 나왔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신화적인 걸로 결국은 무슨 거북이의 등껍질에 이런 걸 누가 새기고 나오는 거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이게 아주 묘하고 신화적인 거를 개념을 도입해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하도 낙수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컨트롤하는 자예요. 왜? 지금은 전부 다 시계 없이도 사시죠? 그리고 공통이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든 시차가 다 그리니티 천문대 시간을 하지만 예전에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알게 되죠. 그거는 왕의 권한이죠.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게 뭐냐면 나이도 계산하고 계절도 계산하고 농사에도 쓰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미신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하도와 낙서예요. 도서예요. 음양을 흑과 백으로 표현한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게 뭔가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 명칭의 기원입니다. 도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 간다고 그러지, 어디 엉뚱한 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책값이 집값만큼도 가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책도 돌려보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책을 안 보지요. 너무 많아갖고.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도서관을 잘 안 갑니다. 이유는 전자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책만 읽는 북리더기도 나옵니다. 책만 읽게. 그래서 그걸로 다 봅니다. 그거는 뭐냐? 적어갖고 책을 읽을까?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텍스트로 된, 종이로 된 기반에서 오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그런 거지, 전자책이 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전자책을 보면은 어지럽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젊은 친구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전자책이 됐든 종이책이 됐든 책을 안 보는 거하고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하지, 전자책이다
종이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양으로 한 것 중에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음양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우리는 평소에 늘 접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살거나 잘 몰라요. 외면하고 살거나. 예? 이게 한쪽으로 막 편중돼서 막 얘기하거나 이런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예? 대한민국 태극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유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음양, 사상, 팔계에서 했지만 그럴 때 이 개들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태극기를. 요거는 전부 다 말씀대로 양으로만 이루어졌죠. 반대편에 있는 거는 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양과 음으로 이루어졌죠. 요것도 양과 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양이 두 개고 이거는 음이 두 개예요. 양이 더 많은 거죠. 예. 여기는 음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팔계를 할 때 건태이진, 송강, 강, 곤을 했는데 그 중에 다 빼고 이 네 개가 기본태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태극기 시간이라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양이에요. 양인데 이거를 우리 한자로 건이 천이라고 그래요. 천, 하늘이에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땅이 있겠죠. 곤이 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양으로만 이루어진 건 하늘이고 음으로만 이루어진 건 뭐예요? 땅이라고 인식한 겁니다. 자, 하늘에서는 나무가 안 자라요. 하늘에서 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떠 있는 건 뭐냐? 구름뿐이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하고. 그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모든 거는 어디서 자란다? 땅에서 자란다.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땅이 혼자 있다고 자라냐? 아니죠. 하늘에서 영향을 받아야 자랍니다. 하늘에서 영향을 받아야 돼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만물이. 자, 지금은 인간은 위대해서 지구 밖으로 나간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 우주에 나가니까 생물체가 없죠. 물은 있어요. 물은 있어. 물이라는 건 물 숫자가 아니라 물건 할 때 물은 있어요. 거기도 가면은 이제 우리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도 흙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흙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구처럼 만물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거를 생물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인류는. 그죠? 그게 있어야만 인간이 살잖아요.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말하면은 그냥 가갖고 그냥 지구처럼 살 수 있는 환경에 별은 없습니다. 아직.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졌는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으니까 거의 무한대죠. 예. 그 중에 인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없다고 우주가 돌아가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거꾸로 말하면은 제가 없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주에 가서 인류가 지금 찾으려고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입니다. 그 물에는 뭐가 있냐? 박테리아가 기생하거든요. 생명체는 물이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낳을 때 언제다 하면 양수가 터졌다고 얘기합니다. 물입니다. 그걸 양수라고 그러죠. 물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중분만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물이죠. 예? 아니, 이쪽입니다. 물입니다. 예? 그러면은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인 거예요. 물의 성질, 물이라는 건 성질에는 양 속에 음 속에 뭐가 있다? 양의 기운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물 속에서 있어야만 생물체가 자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인류가 진화하면서 인류가 지금처럼 문화와 과학을 만들어낸 인류는 뭐 때문에 했냐? 불의 발견입니다. 과학책에 보면 첫 번째 인류가 한 게 불의 발견이에요.
불 때문에 그릇도 만들어 놓고 변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과학이 고대인들의 뇌의 크기와 현대인들이 크기가 뇌의 사이즈가 다르죠. 보통은 이제 과학적으로 고대인들은 400cc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맥주 뇌의 그 사이즈가 맥주 한 잔에도 500cc도 안 되죠. 근데 요게 석장쯤 온 겁니다. 1400cc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인류가 뇌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이 최첨단 과학이 되는 겁니다. 왜? 뇌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의 영향이나 불의 영향입니다. 왜? 음식을 생식에서 부어 먹으면서 열량이 축적되니까 뇌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물불 안 가린다.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자, 4개의 개가 아주 기본개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게 한 건 물, 나를 성장하게 한 건 뭐예요? 불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게 태극기입니다. 그거를 음양을 뭐예요? 태극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적색하고 청색으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가정하에서. 예? 그러니까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태극이니까 이게 시작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에요. 태극기도 그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음양으로 했는데 이게 미신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유의 개념이죠. 아, 만물이 만들어진 사유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잘못된 사상이라고 그래. 이거 중국 사상 아니냐? 중국 사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동북아 문명권이 고유했던 인식 사유의 체계죠.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중국에는 다민족군까지 하나의 민족의 국가가 아니죠. 중국 안에는 조선족이 있습니다. 중국을 다스린 민족은 크게는 4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이 했대 많이 다스렸던 나라가 뭐냐면 한족이 다스리다가 몽고가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족이 다스리다가 만주족이 다스리죠. 예. 그러니까 청나라, 뭐 여진족, 몽고족 그러잖아요. 근데 몽고는 아직도 있잖아요. 몽고로. 그 몽고족이다. 근데 그 안에 우리 조선족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몇 개죠? 55개 민족인가? 지금 공식적으로. 근데 그거보다도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소멸된 거죠, 민족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의 사상인데 왜 쓰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사상이 아니죠. 동북아 문명권이 사유했던 사유의 인식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먼저 써도 되죠.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조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시대 때는 고려인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양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사유한 그런 거를 표현한 대표적인 겁니다. 태극기가.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